오늘은 암을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암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자신도 걸릴 수 있는 질병입니다. 2020년에 발표된 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 발생자 수는 총 24만 7,952명이었습니다. 그 숫자만큼이나 놀라운 것이 바로 암의 발생률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482.9명, 약 1000명 중 5명이 암에 걸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대 수명 83.5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 남성은 5명 중 2명 39.0%, 여성은 3명 중 1명 33.9%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암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이해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포는 성장, 분화, 프로그램된 죽음의 과정을 거치거나 성장이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암세포는 세포의 유전자 중 일부의 이상이 발생하여 세포 성장 조절에 이상이 생깁니다. 첫 번째, 유전자 이상과 암 발생. 암은 유전자의 이상에 의한 유전자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암세포는 세포 성장 조절을 담당하는 유전자의 이상이 발생하면서 세포의 성장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이상은 유전자의 변이를 동반하며 암세포의 특성을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발암물질의 역할. 뉴스에서 음식이나 어떤 물건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되었다고 자주 시끌시끌한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암이 발생하는 또 다른 원인은 화학적 발암물질에 의해 일어나는데, 이러한 발암물질은 DNA나 RNA, 단백질의 공유결합을 형성하여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킵니다. 직접 발암원은 이러한 물질이 세포 내의 정상적인 물질과 상호작용하여 암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정상세포의 변화와 면역계의 이상. 암이 발생할 때는 정상세포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에 노출되거나 면역기능에 이상이 생길 때입니다. 흡연, 발암성 식품, 화학물질 등이 정상세포에 노출되면 유전자의 변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세포가 암으로 변화합니다. 또한 약 5에서 10% 정도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의 이상에 의한 유전적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종류의 유전자 변이가 축적되어 암이 발생합니다. 종합적으로 암의 발생은 세포의 성장 조절에 이상이 생기는 유전자 변이와 발암물질 등의 화학적 요인, 면역계의 이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대한암학회에서 권장하는 7가지 암 예방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배 안 피기. 담배 연기에는 24개 이상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흡연은 암 사망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폐암뿐만 아니라 구강, 후두, 식도, 위, 췌장, 신장, 방광암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방과 칼로리 조절하기. 고지방 음식은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의 발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방과 칼로리의 과다한 섭취는 비만을 유발하며 비만은 암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술 먹지 않기. 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특정 부위에서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잉 알코올 섭취는 체지방을 고갈시켜 체력을 떨어뜨리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짠 음식. 매운 음식 먹지 않기. 위암과 관련된 짠 음식이나 소금에 절인 음식은 위점막을 손상시켜 암 발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온에서 조리된 음식은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과일, 채소, 곡물을 충분히 섭취. 과일과 채소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발암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곡물류의 섭취는 대장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적당한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체중을 유지하고 면역 기능을 높이며 암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기쁜 마음으로 생활. 스트레스는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이므로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흔하게 들은 이야기이고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 7가지를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7가지를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무시하고 살아가느냐는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노력한다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암에 걸리면 어떻게 치료하는지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워낙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는데 최근 많은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바로 면역항암 치료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면역항암 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항암 치료는 인체의 면역체계를 활성화하여 암세포와 싸움으로써 암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 치료법은 면역체계의 특이성, 기억능력, 적응력을 증강시킴으로써 암세포를 정확히 공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면역항암제는 1세대 화학항암제의 부작용과 2세대 표적항암제의 내성을 개선하며 장기간의 효과, 장기 생존 가능, 폭넓은 항암 효과, 낮은 부작용 등을 제공합니다.
면역 항암 치료는 여러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의 주요 종류로는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 면역세포 치료제, 항암 백신, 항체, 약물 접합체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는 면역 체계의 조절 요소를 억제하여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이는 방법이며, 면역세포 치료제는 체내의 면역세포를 채취하여 증폭 및 유전공학적 변형을 거쳐 다시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항암 백신은 암세포의 특이 항원을 이용하여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치료법이며, 항체, 약물 접합체는 항체의 약물을 결합하여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면역 항암 치료의 장점으로는 장기간의 효과 지속, 장기 생존 가능, 폭넓은 항암 효과 등이 있습니다. 특히 면역 항암제는 약제를 중단해도 면역 체계가 기억하고 있어 암세포를 계속 공격함으로 치료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면역 항암 치료는 항암제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면역 치료에 좋은 반응을 보이는 환자를 선별하고 면역 반응을 모니터링하며 다른 치료제와의 병용요법을 개발하는 것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면역 항암 치료 방법으로 모든 암을 다 치료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 항암요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환자 선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환자를 선별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체 표지자 활용, 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지표로서 생체 표지자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면역조절제의 개발, 현재 다양한 면역조절제의 개발이 진행 중이며 기존 치료와의 병합 전략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요법은 상대적으로 독성이 적고 오랜 기간 동안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특정 종양에서의 효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이는 종양의 미세환경이나 복합 다양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선별과 생체 표지자의 발굴이 향후 면역항암요법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면역항암 치료의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발이나 미세한 잔존 암세포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암에 대응할 수 있으며, 특히 유방암, 폐암, 간암, 전립선 암 등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암 화학치료와 달리 부작용이 적고 고통을 덜 느끼게 됩니다. 기존의 항암 화학치료와 함께 시행할 수 있어서 병합치료 전략이 가능합니다.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로 이루어져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동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암이 진행되거나 재발했을 경우에도 면역세포 치료로 암의 진행이나 재발을 억제하고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완전 괴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항암면역 세포 치료는 향후 암 치료의 중요한 치료법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암과 다양한 암 치료법 중에서도 면역 항암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치료법들이 연구되는 중이고 개발되는 중입니다. 빨리 암이 정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덜 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의학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의학 소식을 원하시면 댓글에 킴스 온라인을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